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주식 완전 싸. PER이 5배밖에 안 돼. 업계 평균이 10배인데 이건 완전 저평가 아냐?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니면 직접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는 총 4부작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하지만 가장 많이 오해받는 개념 하나를 다룰 겁니다. 바로 시장은 언제나 옳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인지 한 가지 실제 사례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자문사 대표였는데 어느 날 저에게 종목 하나를 추천했습니다. 이 회사 좀 봐. 매출 3천억에 순이익이 매년 30억씩 꾸준히 나오는데 PER이 3밖에 안 돼. 대기업 1차 벤더고 기업 가치 대비 완전 저평가야. 숫자만 보면 정말 그럴듯했습니다. 시장 평균 PER이 8 정도였으니까 PER 3이면 3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회사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대표이사와 식사도 하고 재무제표도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회사 근황, 미래 비전 다 들어봤죠. 그런데 말이죠. 계속 지켜보다가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갑자기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납품하던 대기업에서 단가 인하를 통보했는데 그게 당해 연도 1월부터 소급 적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11월까지 수익으로 인정됐던 부분까지 전부 4분기에 토해내야 했던 거죠.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구나. PER 3을 받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청업체의 불안정성, 단가 인하 리스크, 수익 예측 불가능성. 이 모든 위험 요소가 이미 PER 3배라는 할인된 가격에 반영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PER이 낮으니까 싸다고 생각했지만 시장은 이 회사는 위험하니까 싸게 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시장이 매긴 가격은 틀린 걸까요? 맞는 걸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은 종종 틀려. 그래서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서 사면 돈을 버는 거야.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현재 주가는 언제나 적정가입니다. 잠깐, 그럼 저평가 주식은 없다는 말인가요? 정확합니다. 제 관점에서는 저평가도 없고 고평가도 없습니다. 모든 주식은 지금 이 순간 적정하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가는 매 순간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내린 판단의 결과입니다. 기관 투자자들, 헤지펀드 매니저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각자의 정보와 분석을 바탕으로 이 가격이면 사겠다, 이 가격이면 팔겠다 결정한 결과가 바로 지금의 주가입니다. 그 수백만 명의 집단 지성이 내린 판단이 틀렸고 나 혼자만 옳다? 이건 조금 오만한 생각 아닐까요? 자, 그럼 PER, 즉 멀티플이 뭔지 다시 생각해 봅시다. PER 주가 주당 순이익. 겉으로 보면 수익에 비해 얼마나 비싼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멀티플은 이겁니다. 시장이 이 회사에 매긴 평가 점수. 학교에서 시험 봤을 때 100점 맞는 학생이 있고 50점 맞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50점 받은 애는 저평가됐어. 사실 100점짜리 실력인데 시험이 이상했던 거야. 이렇게 말 안 하죠? 50점은 50점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PER 10을 받는 회사와 PER 5를 받는 회사가 있다면 PER 5를 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를 이해하는 게 투자의 시작입니다. 그럼 대체 어떤 이유들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수익의 안정성. 같은 순이익 100억을 내도 매년 확실하게 100억을 버는 회사와 올해 200억 내년 0억 이렇게 들쭉날쭉한 회사는 다릅니다. 시장은 안정적인 회사에 높은 점수를 줍니다. 둘째, 리스크의 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청업체처럼 단 하나의 고객사에 의존하는 회사는 그 고객사가 돌아서면 끝입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으면 시장은 낮은 점수를 줍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전국에 판매망을 가진 대형 유통회사 A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PER 12를 받습니다. 그리고 히트라면 하나로 대박난 식품회사 B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PER 7을 받습니다. 둘 다 올해 순이익 100억을 벌었다고 해볼까요? 똑같이 100억 벌었는데 왜 유통회사가 더 높은 PER을 받아요? 답은 간단합니다. 유통회사는 올해 A라면이 히트를 치든 내년 B라면이 히트를 치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인기 있는 제품을 사러 올 테니까요. 매출이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라면 회사는요? 내년에 경쟁사가 더 맛있는 라면을 내놓으면 자기네 히트작이 식상해지면 매출이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죠. 시장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유통회사에 12점을 주고 변동성 큰 라면 회사에 7점을 주는 겁니다. 이게 불공평한가요? 아닙니다. 이게 정확한 평가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같은 100억을 버는 두 회사가 있는데 한 회사는 내년에도 100억을 벌 가능성이 높고 다른 회사는 50억이 될 수도 150억이 될 수도 있다. 당연히 안정적인 회사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럼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 현재 위치를 파악하세요. 관심 있는 종목의 PER을 봅니다. 그리고 시장 평균과 비교해 봅니다. 이 회사 PER이 5야. 시장 평균은 8이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핵심입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세요. 왜 시장은 이 회사에 5점을 준 걸까?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수익이 불안정한가? 주요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가? 업계 경쟁이 심한가? 경영진에 문제가 있나? 부채가 많은가? 이런 질문들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변화를 예측하세요. 이 점수가 앞으로 바뀔까? 만약 이 회사가 주요 고객사를 하나에서 셋으로 늘린다면, 신제품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면, 부채를 갚는다면, 그럼 시장이 매기는 점수가 5점에서 7점으로, 7점에서 9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투자 기회입니다. 단순히 PER이 낮으니까 싸다가 아니라 PER이 낮은 이유를 알고 있고 그 이유가 해소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게 현명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PER이 낮은 이유는 알겠어. 그런데 이 정도 위험에 이렇게까지 낮은 PER을 줄 필요는 없잖아.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한 거야. 곧 정상화될 거야. 이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그 기준이 뭡니까? 대부분 내 생각에는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계 사람들, 경쟁사 직원들, 기관 애널리스트들, 수십 년 경험의 투자자들. 이들이 모두 이 정도 점수가 적당해라고 합의한 가격이 지금 주가입니다. 그걸 과도해라고 쉽게 판단하는 건 위험합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하세요. 시장이 매긴 점수는 옳다. 다만 상황이 변하면 점수도 변할 것이다. 이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전자는 시장과 싸우는 겁니다. 시장이 틀렸어, 나만 옳아. 후자는 시장을 이해하는 겁니다. 시장은 맞아. 하지만 변화를 먼저 읽을 수는 있어. 어떤 게 더 현명해 보이시나요? 오늘 우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하나를 다뤘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옳다. 멀티플은 시장이 매긴 평가 점수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재무제표는 뭐 했어요?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어도 의미 없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양적 평가, 즉 숫자로 된 재무 데이터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다룰 겁니다. 제목은 재무제표가 말하지 않는 것들 숫자 뒤의 위험 신호입니다. 실제로 연매출 1조 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매출 제로가 된 사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내부에 치명적 위험이 숨어있던 사례들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재무제표에는 안 나오지만 엄청난 가치를 품고 있는 회사들 이야기도 할 겁니다. 오늘 기억해야 할 핵심 3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주가는 적정가다. 낮은 PER에는 이유가 있고 높은 PER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멀티플은 시장이 매긴 평가 점수다. 점수가 낮다고 저평가가 아니라 그만큼의 위험이나 약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투자 기회는 점수의 변화에 있다. 단순히 지금 점수가 낮다가 아니라 낮은 점수의 이유가 해소될 것이다를 예측할 수 있을 때 투자하세요. 시장과 싸우지 마세요. 시장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시장의 변화를 남들보다 먼저 읽으세요. 이게 진짜 투자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